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유명세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각국 학교에선 오징어 게임 시청 금지를 넘어서 오징어 게임 속의 놀이마저 따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서로 총을 쏘는 척하고 놀아서 우려된다면서 드라마 속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은 징계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했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성인만 볼 수 있는 콘텐츠죠. 그렇지만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을 하고요. 오징어 게임 속의 놀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놀이는 죄가 없죠. 드라마 속의 잔인한 설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마저 애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의 놀이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시점인데 드라마 속 설정 때문에 이런 우리 놀이 문화가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10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0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순서입니다. 생활 속의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의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순서입니다. 안형진 변호사 오늘도 연결하죠. 안형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심오하면서도 첨예한 문제예요.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고 또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건데, 최근에 한 유명 배구 선수가 학교 폭력에 이어서 결혼 생활 폭로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죠. 공인의 사생활과 언론 자유의 조화,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유명 쌍둥이 배구 선수, 즉 이다영 선수죠. 그 자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원래 2월경 학폭 의혹이 불거져서 소속팀에서 떠나게 되었고, 네. 최근에는 그 선수의 혼인 생활 내부의 폭행, 폭언 내지 외도 의혹까지 언론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언론 보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해외와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사생활에 대한 모든 게 다 언론에 노출된다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근데 한계는 어디까지고 이게 조화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모든 게 그렇듯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내에서는 아들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충돌하고, 직장에 충실하자니 건강이 나빠지고 등등등 있는데요. 네. 헌법도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위해서 인류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공인의 사생활 보도는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그 사안을 살펴보면은 이다영 자매의 학폭 의혹과는 별도로 한 배구 선수 개인의 혼인 생활 내부의 일까지 언론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국민이 알면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서 공익에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다영 선수의 혼인 내부의 의혹들을 여과 없이 그것도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황색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적이지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해지는 건요. 이다영 선수 관련해서는 학폭하고 지금 혼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폭 관련한 피해자가 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고, 또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 측의 입장이 많이 실려오고 있는데 이게 당사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학폭 같으면은 조금 사안은 달리하지만 이 남편 같으면은 네. 혼인생활 내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학폭 같으면 어떤 사회생활적인 부분이지만 혼인생활은 아주 내밀한 부분이라서 네. 좀 언론의 보도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다영 개인도 어느 정도 다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건 학폭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내밀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한쪽 입장만 담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내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서 해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정치인, 연예인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초고성능 망원 렌즈들을 통해서 밀착 취재, 오히려 감시라고 봐야죠. 그런 네. 행태가 많은데요. 네. 예전에 고 다이아나 영국 왕세자비가 도티 파예트하고 교제할 때 파파라치들이 그들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사진을 찍어대자 이를 따돌리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다이아나비가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유럽에서 큰 공분과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스토킹할 자유는 아니다라는 반성과 모색이 강해진 바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신문을 보면 풍자화라는 란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좀 우스꽝스럽게 또는 과장되게 표현해서 공적 사안을 표현하는 공간인데요. 독일에서는 유명 정치인을 교미하는 대지로 묘사하는 풍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매우 충격적인 풍자화였지만 언론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라고 보호한다는 주장도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 유럽 같으면 더더구나 언론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에서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하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풍자화가 명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이고 일반적인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 언론 등 언론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네. 자극적인 소재에 대한 유혹이 많은데요. 어쨌든 인간의 존엄이 최우선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차분히 음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자유를 많이 외치는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대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맞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 권리와 함께 이칠 권리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게 있나요? 지금 이칠 권리 같으면은 어떤 법적으로 지금 제도화를 위해 논의가 한창 중인 권한인데, 예를 들면 어떤 본인이 SNS에 올렸다가 네. 그 SNS를 탈퇴하거나 또는 삭제를 원했을 때 SNS 회사나 다른 곳에서 이걸 삭제해줘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직 논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워낙에 한번 알려주고 나면 그걸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 지금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범위 이런 논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론과 공인의 이 사생활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심하셔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설사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이라 하여도 이것이 타인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공연히 말할 경우에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동네 아무개 아버지가 누구랑 바람이 났다더라, 두 집 살림을 차렸다더라 하는 게 설사 100% 사실이더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유포하는 건 당연히 벌을받지만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벌을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실이라도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게 공익과 관련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명예훼손이라는 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이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네가 도박하다가 가상 장신했다 라는 말을 아는 사람 단 한 명에게 이야기하였다 해도 이 지인이 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니랑 내랑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인이 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인이 퍼뜨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매우 밀접하거나 부인이거나 이래서 자기 아내거나 네. 또는 그런 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이제 명예훼손도 안 되는데 네. 뭐 친분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야 이게 이런 게 있잖아 들어봤니 이런 얘기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비밀 보장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에 따라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형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을 둘러싼 내용이 있는데 일단 수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처음에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낙연 후보께서 좀 이 승복 연설을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한 3일 정도 이의 신청하고 또 당무위원회까지 거치면서 당무위원회 최종적으로 무효표 처리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 결론이 내려지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걸 승복하시고 또 글도 올리고 그러면서 수습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승복 연설을 했다고 하면 컨벤션 효과가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빠르게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그 이재명 후보와 서른 의원이 상징적으로 그 의원총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아픔과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는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반발하고도 있는데 지지층의 이탈은 불가피한 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 현재 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경선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승복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표현됐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 결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체적으로 선거를 보면 그 처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지하는 정당별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100%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냐 거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 대의적인 차원 즉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민주당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지지하지 않던 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주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게 대선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고 계속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전에 선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1대1 구도가 되면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는 것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계속 가는 걸 원하는 쪽으로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지지층의 봉합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죠. 예, 그렇죠. 지사직 사퇴는 국감 이후로 미루겠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각오 지금 단단히 하고 있겠죠? 그럼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른 일정들 거의 안 잡고 지금 사실은 그 이낙연 후보와 만나는 것도 지금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이거 다 지금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월요일, 수요일날 국정감사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야 파상공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발언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의혹도 막 얘기할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그래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상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가 완전히 바뀔 거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파상 공세를 제대로 못 넘어서면 이 대장동 의혹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이 납득이 된다고 하면
도리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 이재명 후보의 능력에 달려있다.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대장동 이슈는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거의 많은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내보낼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결국은 대장동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감사 아마 많이들 지켜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이게 이재명 지사의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젯밤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 증거 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네. 이걸 구속영장 청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밀려서 하다 보니 결국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 50억이라고 하는 뇌물을 국민의힘 의원한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지금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아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성으로 준 거다. 근데 문제는 줬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하면서 받았다고 하는 곽상도 의원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큰 맥은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네. 근데 그 녹취록에 사실 여부도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뇌물을 줬다고 하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로 흘러가겠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하는 게 아니라 녹취록 가지고 녹취록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정영학 회계사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지금 그분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 대장동 개발에서 정영학,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세 사람이 주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출한 녹취록만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녹취록을 편집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빼고 유리한 내용만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완전히 지금 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사의 어떤 그 미비점이 결국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그런 일까지 왔다. 저는 좀 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돈의 흐름을 쫓아가고 그다음에 제대로 탄탄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이게 발부가 되는 거지. 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사가 발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 제대로 준비 잘해서 증거를 가지고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기각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러낸 게 기각이다. 대장동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근데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성남시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실들이 나온지를 볼 거라고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김만배 씨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끝내지도 않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지만 수사는 계속하고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늦어요. 이걸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히 어떤 개인이 녹취록을 가져오거나 진술서를 가져오면 그 진술서나 녹취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영학 회계사한테 원본 제출하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원본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그 원본을 찾아내야 되고요. 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전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고, 성남시에서 가져온 것 중에 이제 역시나 그 시장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사인한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를 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없다고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또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압수수색한 내용물을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압수수색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워낙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대한 진행 속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끝으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정당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네. 대선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이 당연히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악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판결 보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판사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 사찰한 문제. 두 네. 번째는 본인의 측근이랑 한동훈 현 검사장에 관련된 감찰을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현 정부에 각을 세우고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이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판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거고 네. 그거는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돼서 즉 대선 후보가 돼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이탈이나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판결이 또 어떻게 여론을 흔들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